안녕하십니까, 꾸롱삼입니다. 오늘은 플라즈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.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여서 그렇게 유명한 회사는 아닙니다.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총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엄청 높습니다. 지금 시총이 아마 1200억 정도 될 텐데 지금 수주 잔고가 3000억이 넘거든요. 그래서 꽤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이 회사가 22년에 제시한 가이던스를 좀 크게 미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기대와 우려가 좀 공존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이 회사의 제품 중에 이제 그 멸균기가 있는데, 병원에 들어가는 멸균기가 있는데, 이 멸균기가 꽤 내로티브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소모품도 팔 수 있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. 보통 이제 소모품 같은 경우에 일단 자기 장비들 깔고 나서 소모품으로 이제 그 어떤 수익을 좀 창출하려는 회사 특성상 이 소모품 매출에 대한 마진이 좋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. 그리고 이 회사가 좀 전략대로 일단 시장에 제품들이 좀 깔려서 일단 락인 효과로 묶은 다음에 소모품으로 이제 꾸준한 캐시카우를 발생시킨다면은 뭐 지금 시총보다는 훨씬 위에서 놀 수 있는 회사인데 뭐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회사긴 합니다. 그래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일단 플라즈맵이라는 회사는 작년 10월쯤에 이제 그 상장을 한 회사고요. 시총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. 한 12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. 아까 보니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. 이 회사가 지금 팔려고 하는 제품의 비즈니스 모델은 3개인데, 뭐 의료기기 감염관리, 이거는 지금 이제 멸균기에 대한 얘기입니다. 그리고 생체 삽입용 바이오 소재 생활성, 이게 지금 액트링크라는 이제 장비에 대한 얘기인데, 이것도 다 아래서 얘기를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. 의료기기 고도화, 이거는 아직은 좀 글쎄요, 좀 가시적으로 나오는 제품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오늘 다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, 그리고 회사에서 밀고 있는 것도 이 두 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스킵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매출 발생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. 자, 일단 멸균기를 보시면은 멸균기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저도 이번에 플라즈맵이라는 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멸균기 제품을 좀 봤는데, 이 멸균기가 이제 아래에서 더 확실하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, 여기에다가 요 팩에다가 의료기기들을 넣어가지고 싼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서 멸균을 시키는 구조입니다. 실제적으로 보자면 일단 여기 있는 왼쪽부터 좀 보시면은 이 안에서 이제 잠깐 보실게요. 지금 잠깐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실게요. 지금 이거는 이제 동작하는 거고, 처음부터 이 팩에다가 여기 의료기기를 넣고요. 이제 본체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가느다란 주사 바늘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과산화수소를 이제 분출을 하거든요. 과산화수소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균들을 이제 세척하는 약간 세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그 균들이 빠져나가고 공기도 빠져나가고 과산화수소가 주입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멸균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스터링크라는 이 멸균기는 한 가지 모드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드로 돌아가는데,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제 파우치 모드고, 두 번째는 대량의 의료기기들을 한 번에 이제 그 멸균을 시킬 수 있는 챔버 모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파우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,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파우치와 이 파우치는 아주 그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. 이 파우치는 여기 안에 지금 여러 개가 지금 한 번에 들어가 있는데,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 파우치 모드에서처럼 주사 바늘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과산화수소를 분출하는 모드가 아니라, 이 겉에 있는 여기 이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과산화수소를 뿌려버리고 과산화수소가 이 파우치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가서 그 과산화수소가 이 안에서 멸균을 시키고 균이 또 바깥으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챔버 모드에서 사용하는 이 파우치들은,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그 구멍이 전혀 없는 이제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,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파우치는 이제 투습 방수지라고 해가지고 안에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.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고 그 과산화수소로 세척이 된 세균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요 파우치들과 방금 들어갔었던 요 카트리지들 있죠. 이런 것들이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이런 회사들의 전략은 다 비슷해요. 일단 이 장비들 깔고요.
장비들은 조금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조금 저가로 이렇게 깔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장비들을 시장에 깔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 파우치나 카트리지를 소모품을 계속 자기 회사에서 사게끔 함으로써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OPM이 높은, 마진이 높은 이제 제품을 파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플라즈맵도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잠깐 보시면은 이제 파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멸균 가능한 의료기기들의 숫자가 좀 소량입니다. 아까 보셨죠? 하나의 파우치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. 그리고 챔버 모드는 여러 개를 함께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대량이고요. 근데 멸균 시간이 다릅니다. 이 파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파우치 안에다가 바늘을 꽂아 넣고 직사를 해버리니까 훨씬 더 멸균 시간은 짧습니다. 빨리빨리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챔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치에다가 스물스물 과산화수소가 들어가고 또 스물스물 이 세균들이 빠져나오게 되니까 챔버 모드는 조금 멸균 시간은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장단점이죠. 그래서 파우치 종류는 이렇게 좀 파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없는 필름형으로 파우치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챔버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특수 방수지라는 분자가 빠져나가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들어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미세한 구멍이 이제 그 파우치에 나 있는 이제 재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터링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활성 솔루션이라는 액트링크라는 이제 기기가 있는데 이 액트링크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이게 지금 임플란트입니다. 제작된 임플란트를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고 플라즈마로 표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.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건데요. 한 번에 이렇게 3개까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기기가 이 액트링크라는 요 아이인데요. 또 좀 동작 방식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게 지금 임플란트입니다. 이 임플란트 여기에다가 지금 플라즈마를 막 가해가지고 지금 표면 처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1분에서 한 1분 30초 정도 되게 짧은 시간이면은 이게 그 표면 처리가 끝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환자의 잇몸에다가 심습니다. 이 표면 처리를 하는 이유는 저도 몰랐는데 그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에 이 임플란트가 유통 과정에서 불순물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. 그런데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은 그게 잇몸에 잘 달라붙는 데에 좀 악영향을 준답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잘 표면 처리를 함으로써 피 속에 있는 여러 단백질들 그리고 뼈를 만드는 여러 세포들이 임플란트에 잘 달라붙을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표면 처리를 잘하면은 골 융착이 이제 잘 된답니다. 그래서 이거 보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왼쪽은 이제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임플란트고 오른쪽은 표면 처리를 한 임플란트인데 지금 이 피를 딱 담갔을 때에 이 피가 이 임플란트에 달라붙는 이 속도가 표면 처리를 하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달라지잖아요. 네, 이런 식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니까 산업 분석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지금 우리가 이 아래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표면 처리를 표면 처리가 아니라 스터링크에서 멸균을 하는 방식이 고온으로 또는 저온으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. 그런데 고온 처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의료기기가 상할 수도 있고요. 고온 처리로서 의료기기를 살균할 수 있는 종류가 제한적이라고 해요. 그래서 저온으로 이제 살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점들이 있는데 저온으로 멸균을 시키는 CAGR 그러니까 이 산업 마켓 사이즈가 매년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지표죠. 이게 좀 더 높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래서 보시면은 아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산업 분석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뭐 성장하는 산업이다. 그리고 뭐 임플란트는 뭐 성장하는 산업이지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보시면 되고요. 자,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총 대비 수주 잔고가 꽤 세긴 합니다. 지금 현재 이거 22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한 3,100억 정도가 지금 수주 잔고로 잡혀 있는데 시총 대비 좀 많기는 하죠. 그 다음에 소모품의 이제 마진율이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모품의 마진이 정말 좋습니다.
보통 이런 회사들이 소모품 마진이 좋게 잡아가거든요. 그래서 이 아까 스터링크에서 소모품, 그러니까 파우치죠, 파우치. 파우치는 이제 스턴메이트라고 하고, 그리고 액트링크에서는 소모품을 이제 액티메이트라고 하는데, 이게 마진율이 한 60에서 한 80%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기계가 깔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소모품이 매출 비중에서 소모품이 올라오는 순간 이 플라즈맵이라는 이 회사에서 아마도 마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확률이 좀 높겠죠. 소모품 매출 비중이 크게 된다라고 하면은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투자 포인트 중에 이제 스타링크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까지는 이 멸균기라는 것을 도입하는, 병원에서 멸균기라는 것을 도입하는 이제 방식이 일단 고온으로 이제 멸균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던가, 아니면은 저온으로 멸균을 하는데 대용량의 옵션밖에 없었다고 해요. 그런데 이 이 플라즈맵에서 개발한 이 스타링크라는 것은 저온으로 플라즈마로 멸균을 할 수 있는데, 이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대형 멸균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굉장히 비싼데, 이 소형 멸균기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이제 비용으로 멸균기를 이제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멸균 시간도 이제 그 대형 멸균기 같은 경우는 되게 길어요.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멸균 시간 같은 경우에 파우치 모드로 동작하면은 7분이면 끝나잖아요. 네, 이러한 것들이 좀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좀 마진 좋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적자고,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 적자를 내가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한 마이너스 한 170억 정도. 그런데 올해 23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좀 마진이 좋은 제품으로다가 이제 그 출시가 되게 한다면은 GPM이 조금 올라간다고 해요.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네, GPM이 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제가 사실 여기 주총도 다녀왔거든요. 그래서 뭐 GPM이 뭐 20이다 30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지금 뭐 이거는 이제 구 제품과 신제품 간에 약간 제품 믹스되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신제품이 실제로 그런 GPM이 발생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. 실제로 이제 그 분기 보고서가 나와봐야 알겠는데, 여튼 마진은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신제품이 더 좋다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23년 상반기에 이제 스타링크 미니가 FDA 승인을 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, 이것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, 이거 꾸준히 좀 플라즈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신 좀 그 이슈였었는데, 이 플라즈맵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해외로 수출을 했을 때 정작 그 물품이 해외에 도착을 했을 때 이게 부서져 있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하네요.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매출은 발생을 하는데 뒤로 다 까먹는 약간 좀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해결될 이슈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, 만일에 이 플라즈맵이라는 회사가 상장된 지 꽤 됐고 업력도 꽤 길어서 이것들이 뭔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회사라면은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데, 이 플라즈맵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시작한 회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자기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을 수밖에 없고, 이거를 그래서 수익성을 조금 더 낳게 하기 위해서 드림텍이나 인탑스에 지금 외주를 주고 있는 상황, 외주를 줬는지 아니면 앞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외주를 준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 드림텍이나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업력도 길고 이런 기구물을 제조하는데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, 저 드림텍이나 인탑스가 만일에 저러한 기구물을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발생 안 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 진입 기회입니다. 왜냐면 어차피 해결될 이제 좀 이슈거든요. 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뭔가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부분들 아니기 때문에, 사실 이런 부분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좀 좋게 보거든요. 어차피 시행착오로 해결될 좀 이슈여가지고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진입해 보면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여기에 커다란 비중이 없습니다. 지금 이러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회사가 주장하는 대로 어떤 그 장밋빛이 펼쳐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꾸준히 트래킹을 한 다음에 이거 진짜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
확신이 들었을 때 좀 비중을 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이 회사는 좀 꾸준히 좀 트래킹을 해보면 좋을 회사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좀 뭐랄까요?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못 믿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가 2022년 이제 10월에 이제 상장을 했는데 2022년 매출 가이던스를 한 200억 정도로 줬거든요.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빠그라졌어. 이게 너무 크게 미스가 났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한 133억 정도를 매출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낸 가이던스와 실제 매출 달성이 당연히 오차가 발생을 하죠. 그런데 이 회사는 2022년 10월에 이제 그 준 가이던스였고요. 거기다가 보통은 매출보다도 이 매출단에서의 어떤 가이던스보다 보통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빠그러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런데 아예 매출 자체가 이렇게 좀 가이던스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네,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은 조금 이제 그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좀 많지 않나라는 것이 좀 리스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 회사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계속 주장이 아니죠.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팩트입니다. 수주 잔고가 3,100억 정도가 있는 것은 이제 팩트인데 이게 확정 피우가 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MOQ가 미달성하면은 이제 그 비독점권을 이제 그러니까 저기 뭐야 독점권을 이제 좀 그 뺏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한 3,100억 정도의 이제 이 수주 잔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그쪽에서 그만큼의 발주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만큼의 발주를 주지 않았을 때는 이제 너한테는 독점권 못 줘. 라는 것이 이제 그 계약서에 담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정 피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리스크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는 이제 그 스터링크에 대해서는 이거 좀 내러티브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액트링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깨끗하게 표면 처리를 하는 것이 이거는 치과에서 좀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맞나? 라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주 정보는 높다. 이제 시총 대비. 그런데 이제 그 가이던스 미달된 것 때문에 회사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이렇게 좀 신뢰할 수 있나라는 것들이 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. 회사에서 내놓는 두 가지 제품 중에서 첫 번째 거 스터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러티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액트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더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일에 이 회사가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전략대로 만일에 기기가 이제 시장에 깔리게 된다라면 소모품 매출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어떤 캐시카우가 발생하는 회사일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